전주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이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시민단체는 전주시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해 사업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부당한 평가로 2점을 감점당해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정기 점검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풀릴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과 야구장 건립 사업이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전주시와 롯데의 2012년 협약이 위법하다며 전주시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해 사업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오는 2023년까지 15,000석의 육상 경기장과 8,000석의 야구장을 짓는 사업이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비 1,147억 가운데 34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임대료와 광고 등 수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 신청하기 전에 도의 동의를 얻은 바였고 롯데하고도 이제 법적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통과를 한 거고. 전주시는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이 떠나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의 백화점으로 50년 장기 임대하고 대신 1,000억 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기부 체납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종합경기장에 들어설 롯데백화점 규모가 지금의 2배라 지역 상권이 붕괴될 거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지난 2012년에 전주시의회 동의 없이 롯데쇼핑과 종합경기장 개발에 협약한 당시 송하진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저희는 이제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검찰청에 고발을 할 거고요.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종합경기장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준비함에 따라 법원 판단이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평가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당한 평가로 2점을 감점당해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산고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받은 점수는 79.61점.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모자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상산고가 최소 2점은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관련 평가 지표를 보면 평가 기간이 2014학년도에서 2018학년도로 돼 있습니다. 즉 2014년 3월에서 2019년 2월까지가 평가 대상인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14년 2월에 실시한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포함시켜 2점을 감점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사례를 이번 평가에 끼워 넣은 것은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평가 계획의 문헌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13학년도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 2014년 6월에 최종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 포함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법인에서 최종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과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획 처리 일자가 6월 27일이라는 겁니다. 상산고는 이 밖에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자사고 평가 기준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상고는 오는 8일에 있을 청문회 때 이들 문제를 강하게 따지겠다고 밝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요즘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렌털 방식의 장점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건데 국내 한 유명 업체의 점검원이 필터 교체나 세척을 엉망으로 하고 고객을 속였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렌털 업체 점검원이 회원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가스 필터를 꺼내더니 통만 부직포로 쓱쓱 닦은 뒤 도로 끼웁니다. 공기를 걸러내는 필터도 새 것은 도로 포장지에 넣고 새까만 기존 필터를 다시 끼워 넣습니다. 필터 4개 가운데 실제로 바꾼 건 단 1개뿐. 정수기 세척은 부직포 하나를 빨아가며 물통 내부와 먼지 낀 외부를 번갈아 닦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우연히 필터가 지저분한 사실을 발견한 임차인이 가게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멍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황당할 뿐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이거를 갈았다는데 왜 저희 안 간 게 뻔히 보이는데. 취재진이 담당자에게 자세한 경위를 묻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이 규격에 맞지 않는 필터를 가져간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중에 맞는 필터로 교체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전산망엔 버젓이 필터를 교체했다고 표기했습니다. 교체를 안 했으면 그 입력을 하지를 말으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교체했다라고 또 입력을 또 하셨네요, 보니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려고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썼다가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친 건 아닌지 불안감만 커진 상황.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경영 철학은 착한 믿음입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고 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북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12만 6천여 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개인 도시락 지참이나 대체 음식 제공 등이 포함된 파업 관련 대응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뒤 급식 차질 학교 수나 단축 수업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오늘까지도 취합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일주일 전에 예고된 상태였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달 말부터 오늘까지 휴가 중이어서 공무원 기강이 해이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민간 개발 방식의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에서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아 내년 7월이면 사라질 도시공원은 모두 19곳입니다. 면적만 390만 제곱미터로 익산시가 직접 사들일 경우 3,7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8곳을 우선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원 구역의 30%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익산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은 도시공원의 환경과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가 민간 개발 방식을 처리하고 전주와 군산시처럼 해제될 도시공원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자개발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면 익산시가 민자개발이 아닌 수단으로 공원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노력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익산시는 공원 해제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비만 하여도 3천억 원이 넘는 현실에서 시 재정만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민간 개발 방식 도입으로 환경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공원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주식회사 자광이 지난해 대한망직 전주공장 부지에 3천 세대의 아파트와 143층 타워 등을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달리 진행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지 37년이 돼 낡고 비좁은 전주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국제 설계자 공모에 모두 9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017년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한 전주 역사 신축에 국제적으로 91개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서 창의적인 역사 설계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9월 26일 설계 최종작을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면 2023년쯤 전주 역사가 신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초성의 선도 사업인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자 공개 모집에 5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제 사업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지역 업체가 다수 참가한 5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는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25년째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전라북도와 중국 장쑤성 간의 경제 교류 논의가 활발합니다. 새만금 공동투자와 쾌속선 운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한됐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전북을 찾은 중국 장쑤성 당서기는 교류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一起来推动合作，促进经济上的共同发展，推动文化上的交流，推动旅游上的合作。 전라북도는 최근 장쑤성을 공식 방문해 경제 통상 교류 방안들을 집중 제안했습니다. 먼저 4년 전 지정되고도 진척이 더딘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새만금 산업단지 509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뒤 공동 개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투자 설명회 정례와 군산 연운항 간 쾌속선 운항, 새만금 공항 직항로 개설 등도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장쑤성 측이 투자단의 새만금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장쑤성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에너지 종합기업인 GCL그룹은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물꼬를 튼 경제 교류 논의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는 후속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을 해서 시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장쑤성장의 전북 방문을 요청하고 경제 교류 논의에 힘을 실어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지만 당장 전북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반도체 기업 12곳 가운데 익산의 광전자만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광전자는 해당 소재를 3개월치가량 비축해두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업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설치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위는 또 농수산대 분교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과 전북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폐기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연구와 진료를 잘하는 융합형 스타 전공의 양성에 나섭니다.
전북대는 고려대와 경희대, 부산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앞으로 음식 지식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기초의학과 자연과학, 공학 등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해 융합 연구가 가능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 개편을 놓고 국민연금공단이 오늘 전북 지역 13개 주요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등급제 폐지에 맞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인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에 조용식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제 출신인 조용식 내정자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전북경찰청 경무과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에 치안감으로 승진한 진교훈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자신이 손님으로 탄 택시 앞에서 천천히 갔다며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17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익산시 평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탄 택시 앞에서 71살 B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천천히 가자 택시에서 내려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완산 29.9도, 순창 29.5도, 전주가 28.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9도 등 16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